구매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매 관리는 입력하는 방법은 주문서와 판매와 완전히 동일해요. 근데 이제 도식도를 한번 보면 저희가 오늘 발주 계획은 따로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발주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주서가 구매에서의 주문서인 역할인 거예요. 즉 내가 업체한테 우리 이거 좀 보내주세요 라고 발주를 보내는 거고요. 실제로 물건이 들어왔을 때 구매 입력을 잡아 주겠습니다. 그럼 발주서를 왜 쓰냐? 아까랑 동일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잔량이 필요해서, 잔량 관리가 필요해서. 자, 두 번째, 내가 발주서를 언제 써서 보냈다라는 이력이 필요해서 쓰는 거고요. 실제로 물건이 입고됐을 때 구매 입력을 써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매 입력을 써줘야지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미입고 현황에는 어떤 게 나올 거냐? 마찬가지로 요 잔량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업체한테 100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70개 들어왔어요. 그럼 저희는 이 30개에 대한 잔량 관리를 해야겠죠. 아직 안 들어왔다라는 거 관리할 건데 이 30개를 미입고 현황이라는 메뉴에서 관리할 거예요. 저희 아까 영업관리 쪽에서는 이게 미판매였죠. 이번에는 미입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잔량을 보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마우스 밑으로 내려보면 교재 밑에 보시면 이제 발주서부터 똑같이 시작할 건데 재고원 구매관리에 발주서 입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주서 입력 들어가면 똑같아요. 몇 일자 발주서고요. 어디 업체한테 발주 받은 거고요. 어디로 물건을 받을 거고요. 언제까지 받을 거고 어떤 품목을 몇 개 받을 거다라는 거를 입력해 줄 거예요. 자,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래처는 구피플 코리아한테 물건을 받을 거고요. 본사 상품 창고에서 물건을 받을 거예요. 물건은 25일까지 받기로 했고 슬림 노트북 5대, 케이스 10대를 저희가 발주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발주서 조회 메뉴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입력한 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조회할 수 있고요. 수량이 틀렸다면 수정해 줄 수도 있고요. 잘못 썼다면 필요가 없다면 삭제할 수도 있게 되고요. 진행 상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발주서 같은 경우는 주문서랑 하나 차이 중에 하나가 맨 우측에 인쇄 버튼을 눌러서 업체한테 종종 이메일로 많이 보내게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하거나 PDF로 설정을 바꿔서 업체에게 파일을 전달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발주서가 입고가 됐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매 입력을 쓸 거예요. 자, 근데 구매 입력 쓸 때 저희 주문과 판매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다 썼나요? 아니죠. 중간에 발주 버튼 클릭해서 발주서를 불러와서 입력시켰어요. 발주 버튼 딱 클릭 잡아줘서 해당 발주서 버튼 체크하고 적용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7개만 들어왔어요. 노트북은 6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 실제 입고된 수량만큼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입고 현황이라는 곳에서 검색을 했을 때 자, 슬림 노트북을 우리가 10개를 발주를 넣었는데 4개가 아직 안 들어왔다. 케이스 10개 발주 넣었는데 3개 안 들어왔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구매 입력에 들어가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발주량이 더 들어왔어요. 그럼 다시 구매 입력을 또 써주는 거예요. 자, 쓸 때 내가 다시 하나하나씩 계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발주 버튼 눌러서 해당 전표 체크 후 적용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잔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대로 저장 버튼 누르는 것보다 아까 저희 판매 입력할 때 기억하시죠? 진행 상태 변경하는 것까지 같이 바꿔주시면 되는데 깜빡했어요. 깜빡하고 못 바꾸고 그냥 저장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발주서 조회 메뉴 들어가서 해당 건을 진행 중에서 완료로 바꿔주면 해당 발주서는 진행 중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찬가지로 저희가 발주서에 대한 내용 한번 봤고요. 하단에 구매 입력 처리하는 버튼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구매 입력 처리할 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발주 버튼을 내가 직접 클릭해서 불러와서 입력할 수 있다. 구매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재고가 증가하고 두 번째 거래처할 때 줄돈이 생기는데, 줄돈은 어디서 볼 거냐? 거래처별 채무라는 곳에서 볼 거예요. 재고원, 구매관리, 거래처별 채무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원 구매관리에 거래처별 채무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눌러서 제가 구매 입력을 했기 때문에 거래처한테 줄 잔액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매입 세금 계산서 처리는 저희 판매에서 했던 플러스 버튼에 매입 전표 만들거나 일괄 회계 반영 통해서 회계 반영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지급 처리 한번 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화면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매 입력에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현금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딱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어디 은행에서 줬냐면 신한은행에서 줬다 또는 뭐 현금을 줬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거래처 구피플코리아한테 350만원 1차 거래대금 지급했다라고 입력할 수가 있고요. 이대로 저장 신규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끝나요. 자, 두 번째 회계 메뉴에서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 아까는 입금 보고서였는데 이번에는 지출 결의서를 눌러볼 거고요. 자, 어디에서 돈이 나갔냐면 신한에서 나갔고요. 왜 나갔냐면 외상 매입금 계정을 써주고요. 거래처는 구피플코리아. 자, 금액 200만원. 적유의 2차 거래대금 시급 입력하고 저장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표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재고원, 구매관리에 거래처별 채무 메뉴 들어가서 저희 거래처별로 잔액 볼 수 있었죠.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저희 잔액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구매랑 구매 입력하는 방법이랑 지급하는 방법 봤고요. 두 번째, 자, 외자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번 외자 입력에서는 단순히 저희 구매 입력할 때 외화로 들어왔으면 이 통화를 외자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 활용할 거냐면 수입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거래처를 똑같이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자, 바이오테크한테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저희 외자로 수입을 하게 된 경우에요. 자, 이렇게 통화를 외자로 바꾸게 되는 순간 하단의 항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단가는 당연히 외화 단가를 넣어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슬림 노트북을 쳐볼게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환율이 뭐 1380원이었습니다. 입력을 하고 수량을 입력을 해보면 한 대 샀는데 금액이 말도 안 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가는 이제 뭐 68달러 정도 됐다라고 바꿔주시면 원화 금액 확인하실 수 있고요. 68달러기보다는 680달러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화 금액이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자, 케이스를 똑같이 하나 샀는데 케이스는 이거의 절반 가격이 340달러였어요. 자, 이렇게 단가에 외화 단가 넣어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노트북과 케이스를 각각 원화로 따지면 한 90만원, 40만원 돈에 사왔는데 이거 제가 90만원, 45만원에 팔면 이익이 남을까요? 실제로? 남지 않겠죠. 왜냐? 저희가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대 비용이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물건이 뭐 보관하고 있었던 보관료, 뭐 운반비, 뭐 하역비 등 기타 비용들이 있을 건데 그 부대 비용을 여기에다 넣어줄 거예요. 부대 비용의 총액을 넣어줄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 있어요. 자 총액을 내가 계산해서 따로따로 넣어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번호 땅 체크해서 부대 비용 체크하고 자 이거 두 개 수입하는데 총 부대 비용이 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50만 원 입력해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부대 비용이 알아서 안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들은 거래처한테 줄 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맞죠? 왜냐? 이 부대 비용은 내가 다른 데에다가 비용을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한 게 이제 원가로 확인이 돼서 일별 이익 현황에서 나중에 마진 보실 때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금액이 안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바로 금액 기준입니다. 이 금액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량을 두 개로 입력하게 되고 부대 비용을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면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부대 비용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데 구매 입력 메뉴로 들어가는데 부대 비용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대 비용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화면은 아니고요. 옵션에 입력 화면 설정에 해당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내가 부대 비용 항목을 추가해 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시 교재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 부대 비용에 대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사진으로 또 넣어놨어요. 부대 비용을 안분할 때 해당 내용들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요. 부대 비용 체크하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총액을 넣어주면 알아서 안분이 된다. 안분될 때 수량 기준이 아니다. 금액 기준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안분되는 비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매 마지막입니다. 구매 조회 메뉴 볼 건데요. 구매 조회 입력 메뉴 위에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력한 거 땅 클릭해서 들어가서 직접 내용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요. 혹시나 전표가 틀렸다라고 하면 땅 클릭해서 삭제할 수도 있는 메뉴, 이게 구매 조회 메뉴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마찬가지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그룹웨어 활용 팁도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전자결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종 이렇게 발주랑 구매 관련된 교육을 마무리하면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저희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이상이 되면 그 발주건에 대해서는 전자결제를 좀 진행을 하는데 이카운트에서 전자결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발주사 입력한 걸 가지고 전자결제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발주서 입력을 하나 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아시아한테 해당 건들을 저희가 발주를 넣을 건데 자, 해당 금액이 상당히 크게 입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발주서를 업체한테 바로 보내기 전에 인쇄 버튼 눌러서 이메일로 보내기 전에 전자결제를 받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 번호 체크, 전자결제 체크, 발주 품위서, 만들어 놓은 기한서가 있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발주 품위서 눌러서 결제자, 뭐 공유받을 사람, 참조자 이런 내용들을 같이 걸어줄 거예요. 자, 그럼 결제자는 저희 정 부장님께서 결제를 해주실 건데 저희 회계팀 쪽에서 박회계 담당자님이 참조될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팀원들이 공유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입력해놨던 발주서가 이렇게 올라타 있어요. 이 전표를 전자결제 태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임시로 저장도 되고요. 실제 이 화면이 정부장님 아이디가 로그인을 했을 때 결제하는 화면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기한서 저입, 설정해 놓은 내용 양식으로 해서 해당 발주서를 확인하고 결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결제를 올렸더니 진행 중에서 없어졌고요. 어디에 가 있냐면 결제 중에 들어가져 있게 됩니다. 결제 중에 있게 된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수정하고 싶어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장 버튼이 없어요. 다시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또 인쇄 버튼을 눌러서 업체한테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요. 왜냐? 내부적으로 결제가 진행 중인데 내 마음대로 수정하고 내 마음대로 업체에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제가 끝나면 진행 중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고요. 입고 시에 완료까지 처리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카운트의 이런 전표 입력과 전자결제를 연결하는 방법 또는 특징의 내용을 저희가 그룹의 활용 팁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마우스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있는 기한서를 결제를 받을 수 있고요. 결제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 때까지는 수정 삭제 인쇄된 외부 전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